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일요일 밤이네요. 우리가 녹음을 하는 일요일. 네.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분들은 어느 요일에, 어느 시간대에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출근길이나 저희는 일요일 퇴근길, 밤입니다. 애청자 그 명칭도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정해요. 네, 언젠가 정하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팟캐스트 목표로 정하죠. 그 애청자 네. 정하기, 좋습니다. 이름 정하기. 좋습니다. 내년이 오기 전까지는 애청자라고 부르는 걸로. 애청자분들 좋네요. 아무튼 제가 우선 오늘 또 이렇게 녹음을 또 하게 됐는데 어떻게 또 한 주 지내셨습니까? 바질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번 주? 아, 바질이요? 네. 이번 주 좀 다사다난했죠? 뭐 회사 일도 좀 있고. 다사다난하셨어요? 네, 회사 일도 좀 있고 그러고 그랬죠. 이것저것 바빴네요. 일 때문에 좀 바쁜 한 주. 뭐 하는 바질 씨죠? 다사다난했던 바질 씨. 네, 다사다난한 바질입니다. 네. 최근에 좀 일이 많으셨다고. 네. 리스님은 어떻게 뭐 하고 계시죠? 오늘 닌텐도 서울 행사에 즐겁게 다녀온 리스입니다. 네, 와우. 맞습니다. 코엑스에서 하셨다고 맞죠? 네, 서울 이제 삼성동인가요? 코엑스에서 하루짜리 행사를 진행을 했고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 사전 예약이 한 5분 컷인가 났었을 거예요. 제 마감될 때까지. 네네. 그래서 저는 동행 한 명까지 구할 수 있어서 민코 씨한테 같이 가자고 했는데 가차없이 짤 당하고 혼자서 가서 즐겁게 놀다 왔습니다. 네, 아니 저 다른 일정이 혼자. 있었던지라. 혼자 가면 편하고. 네, 아니, 굿즈 좀 많이 사셨어요? 굿즈를 파는 부스가 있긴 했는데 사실 서울에서 한 달 반 정도 닌텐도 팝업 스토어 같은 걸 했거든요, 용산에서. 그래서 거기 이미 갔다 온 상태고 거기서 2월 상품 위주로 좀 남은 것 같았었어요. 재고떨이. 네, 그래서 용산에서. 근데 되게 뭘 많이 줬어요. 가자마자 막 캐릭터 새겨진 에코백을 주고 그리고 막 게임 체험 행사를 줄 서서 하면 클리어 화일, 철 이런 걸 오랜만에 준다든지 쓰네요. 아니면 막 마리오 굿즈, 스탬프, 노트 이런 걸 준다든지 해서 네. 제가 지금까지 닌텐도에 쏟아부은 돈을 배당으로 돌려받는 기분이 살짝 들었습니다. 닌텐도.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아니 있긴 근데 있어요. 그러니까 쏟아부은 돈이 상당하실 텐데 배당이 너무 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닌텐도 주식을 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후년까지는 살 것 같아요. 네, 이제 민코님 뭐 하셨어요? 민코님은 어떤 민코님인가요? 네. 뭐한 민코세요? 저는 이번 주말에 조금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은 민코. 쉽지 않은 민코였던 게 아니 저도 이번 주가 좀 다사다난했거든요. 저는 일단은 약속이 일단은 한 2개인가 있었는데 둘 다 이제 술을 마시는 그런 약속이고 회사에서도 일이 바빠가지고 계속 막 새벽 1-2시까지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자고 이러다 보니까 그 피로가 매일매일 조금씩 누적되는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커피로 버티고 적립식으로 해서 주말에 확 터지는 이제 가 돼서 제가 토요일에 또 한 3시까지 누워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토요일에 이제 약속 가서 이제 본가 갔다가 본가에서 또 집 와서 또 약속 갔다가 지금 팟캐스트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심신이 약간 피곤한 그런 느낌. 그러네요. 아니 무슨 약속이 이렇게 많으세요? 이번이 또 연말이다 보니까 그런 취지로 막 잡히는 이제 행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디 송년회 뭐 어디 뭐들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아니 근데 민코씨 되게 싫어하면서 꼬박꼬박 잘 챙겨 나가나 봐요. 그러니까요. 저는 일주일에 주말 포함해서 약속이 딱 2회가 적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좀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지금 골이 살살 아프다 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빨리 불러주는 거에 대해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간 지나면 점점 끊길 저를요? 거야. 왜 갑자기 저주 이거 아닌가요? 뭐지? 저주? 저주가 아니라 갑자기 딜이 갑자기 뭐죠 이거? 아니 보통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압축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좀 깊어진다. 네, 그래서 네. 지금 힘들어하지 말고 즐겨라. 약간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맞아. 사실 그 인연들이 이렇게 아직 남아있는 게 되게 소중한 인연들도 있고 연락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맞아요. 게 사실 되게 좋아요. 예. 음, 점점 없어지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맞아. 만한 그런 창구가 그래서 가끔씩 뭐 맞아. 이렇게 송년회 뭐 신년회 핑계 삼아 근황 업데이트하고 뭐 어디로 이사했다더라 어디로 옮겼다더라 이런 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희 한번 주제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조금 해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빚지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저희가 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네. 아니 다들 빚이 많으시다고요. 네. 근데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뭐 뉴스에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뭐 가계대출 현황 뭐 역대 최고 이런 거. 그래서 지난달에도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딱 그거에 맞게 저희도 이제 저희의 대출 현황을 보면은 이래서 역대 최고구나. 이런 거 조금 느껴지죠? 그런 그래서 오늘은 느낌이라고. 약간 그런 돈 빌리고 갚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사전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저랑 이제 리스님은 빚이 꽤 있는데 그 바질님만 청정하더라고요. 채무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분이 남의 이야기 하는 것처럼 네네.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계신 것 제가 좀 같습니다. 남의 얘기 하듯이 좀 이렇게 지금 진행처럼 하고 있는데 다들 뭐 빚이 많다더라 이렇게 남 얘기하듯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질 씨 이제 신용 네. 등급을 매기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되게 다 깨끗할 네. 것 같아요. 대출, 동년배보다 몇 천만 원 적음 막 이런 맞아요. 식으로 막 다 안정, 매우 안정, 훌륭함 이런 식으로 맞아요, 뜨지 맞아요.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대출 네. 받으면 신용점수 내려가니까 그런 게 좀 있는데 근데 오히려 대출을 받고 갚으면은 신용 맞아요, 점수가 맞아요. 올라가는 예. 거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갚아야 돼. 그래서 제가 좀 사실 꽤 최근에 깨달은데 신용카드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신용카드를 써야 그 신용 점수가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몰랐는데 신용카드를 써서 그거를 이제 착실히 갚아 나가야 신용 점수가 올라서 나중에 대출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대출의 세계가 좀 신기하다 이런 느낌을 좀 가졌었어요. 그렇군요. 그건 또 몰랐네요. 근데 제가 대출이 없다고 했지만 신용카드를 쓰는 것도 사실상 대출 아닙니까? 맞죠. 그쵸. 한 달짜리 대출? 그렇다면은 저는 있는 것 같네요. 대출 저도. 그러면 저희 각자 어디에 그렇게 돈을 빌려서 채무자가 되었는가 요런 것만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청정구역인 저부터 빠르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 에피소드를 들으셨다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저희 리스님한테 비행기표를 사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채무자가 됐었다. 물론 근데 그거 한 몇 시간 바로 만에 바로 갚았잖아요. 보내줬죠. 예. 그쵸. 바로 뭐 이거 보내줬죠. 3시간 만에 갚은 기분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시차를 고려하면 거의 바로 네. 갚았다. 근데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거의 없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적은 있어요. 옛날에 주식 공모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주식 공모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꽤 금액이 커요. 근데 그게 그냥 그 순간에 내고 나중에 다 돌려받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순간에 맞아요. 그 큰 돈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방식이었는데 예치금 같은 그래서 느낌으로 이제 내가 이걸 맞아요, 지불할 능력이 맞아요. 있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때 대출을 받아서 그 공모금을 내고 그러고 바로 그것도 그냥 그대로 갚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오. 네. 그냥 그 정도?
그 정도? 그러고 제가 그 이전에 금융사를 다녔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대출 시스템 같은 거 좀 점검하고 이런 일을 잠깐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 잘 작동하나 이런 거 막 제 계정으로 들어가서 막 뭐 10 원 뭐 10,000원 막 이렇게 대출 받고 바로 갚아보고 막 이런 거 아, 했던 것 너무 같아요. 네, 그런 거 말고는 딱히 없네요. 하찮고 귀여운 대출 아닌가요? 10원, 10,000원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요. 진짜 녹음하다가 떠올랐는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네. 금융권에 계셨던 분이었다라는 거를 바질님이 갑자기 또 이렇게 알게 됐네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신용카드는 좀 쓰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는 네. 신용카드도 거의 즉시 결제를 진짜 많이 써요. 즉시 결제. 체크카드처럼 네, 쓰네요. 체크카드처럼 쓰고 할부도 거의 해본 적 없는 것 같고 우와. 그냥 그렇게 삽니다. 네. 작년쯤까지 저런 느낌으로 거의 바질님처럼 했다가 저는 최근에 비행기표 같은 거 있잖아요. 해외 갈 때 그런 거라든지 네네. 아니면 막 100만 원 넘는 거 그런 거는 할부 조금 하면 빠지는 것도 조금 괜찮고 조금 갚을 때마다 좀 이제 신용 점수 올라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쓰면 괜찮은 느낌이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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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그러면은 무이자 할부죠? 그죠. 그랬던 것 같은데. 예. 뭘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진 않아가지고. 그럼 되게 많이 쓸 것 같은데. 무이자 아니면 안 쓸 것 같아. 이것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막 한 10만 원, 20만 원씩 계속 이제 빠져나가는 그 할부금이 있는데 빠져나가는 거를 보면 조금 이제 억울하기도 하고 괜히. 근데 약간 그 순간에 이제 돈을 안 내는 그 달콤함이 너무 커가지고 계속 조금 이제 신용카드 쓰게 되는 그런 느낌 같습니다. 네.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신용카드 외에도 그 지금 집으로 이사 오면서 그 전세 대출을 받았잖아요. 근데 약간 그때 조금 약간 이것저것 공부하고 부동산이나 전세라는 것에 약간 그런 것도 조금 나름대로 막 스터디를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이제 그렇게 하기로 생각한 이유가 전세금을 대출해서 받는 그 이자가 어쨌든 월세보다 더 적으면은 그 집으로 가는 게 더 이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월마다 나가는 돈은 더 적어지는데 이제 월세 기존에 살던 집보다는 더 좋은 이사를 하는 거니까 그런 게 약간 좀 대출이라는 걸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어떤 레버리지 효과인 것 같아요. 잘 알고 있는 건 중요하지 않나. 금융이나 경제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맞아요. 그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음. 저희 막 부모님 세대 아니면 좀 어르신들은 대출하면 큰일 난다 막 이런 식으로 인식하거나 얘기하는 경우를 종종 봤던 것 같아요. 대출을 받으면 큰일 난다 막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잘 이용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큰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쓸 수 있다든지 아니면 자잘자잘한 이제 카드 사용을 통해서 신용 점수를 올려서 이율을 낮춘다든지 하는 것들은 미리미리 맞아. 알아놓고 잘 이용할 수 있는 무기처럼 써야지. 맞아. 금융기관에서 돈을 안 빌려줘요. 이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도. 왜냐면 그들도 사실 돈을 빌려줘서 스스로 장사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만 최대한 돈을 빌려주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거죠. 이제 리볼빙이나 카드론 같이 이제 막 10%씩 막 이자 붙는 그런 대출? 네. 그런 게 약간 좀 무서운 대출인 것 같고.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 리스님은 또 어떻게 또 채무자이신지 한번 풀어주실까요? 네, 방금 제가 막 이제 적당히 돈을 빌릴 수 있고 그걸 아는 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완전히 바질 씨의 반대급부급으로 아주 대출을 가지고 저글링을 하고 있죠. 저는 지금 저글링이요? 심장 아파. 돌려막기 하고 계신가요? 돌려막기는 아닌데 뭐 거의 네. 돌려막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시원하게 까자면 너무 좋아요. 두둥. 시원하게 안 까셔도 돼요. 저희도 리스. 지금 다 저희도 지금 다 처음 듣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애청자분들이랑 저희도 저희랑 처음 들어요. 똑같이 다. 네. 은행에 대출을 받은 게 2번인데 한 번은 한 5천만 원을 받았다가 이제 뭐 다 갚으니까 그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엄청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5천만 두 원을 번째로 이제 갚았어? 신용이 생겨가지고.
아, 그쵸, 그쵸, 그쵸. 네, 대단하다. 뭐잘 갚았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지금 걸려있는 빚이 8천만 원 정도 걸려있고, 그게 이자가 좀 매달 나가는 게 좀 아프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돈이 5천만 원 정도가 제가 살고 있는 집의 계약금으로 걸려 있고요. 네. 그리고 1,500만 원을 또 다른 데다가 빌려줘서 제가 이제 6,500만 원에 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이고, 예전에 친구한테 한 200만 원 정도 빌려서 한 10개월 동안 갚은 적이 있고, 그 은재라고 할게요. 아, 미안해, 은재. 나는 리스라고 가명 쓰고 너는 실명을 쓴다. 근데 이제 갑자기 은재가 다 돈을 다 갚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서로의 믿음이 싹 터서인지 갑자기 자동차 수리할 비용이 크게 생겨서 이번에 내가 200만 원 빌린다 하고 이제 200만 원을 제가 빌려주고 10달 동안 갚아서 이제 그 빚은 이제 클리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되게 아니, 근데 재밌게 그 이게- 오고 간다. 200만 원이. 예,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게 그 아까 저희가 뭐 신용카드 쓰면은 신용 점수가 오른다 아니면은 뭐 빚을 냈다가 갚아버리면 신용 점수가 오른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은재님과의 예시를 통해서 하니까 딱 이해가 돼요. 왜 신용이 오르는지. 아, 거래가 있어야 이 그 사람을 저는 신뢰가 생기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게 검증이 되는 거죠. 그쵸. 거래가 있고 이 사람이 그걸 갚았을 때 신뢰가 생기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근데 저는 은재와는 진짜 주고받는 리스님이 관계. 네. 5천만 원을 갚으셨다는 게 너무 진짜 대단한 게 느껴져요, 저는. 왜냐면 저도 아. 사실 이제 전세 대출로 큰 이제 빚을 얻었지만 그거 갚을 생각은 없거든요. 그냥 그 만기 상환하는 거지. 그런 느낌인데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거 얘기 조금 아니 더 근데 자세히 저는 하면 네. 5천만 원을 빌리고 갚게 된 얘기를 또 자세하게 하면 제가 5천만 원을 빌린 이유는 뭔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고 그래서 원래는 제가 좀 적금처럼 장기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 5천만 원 빌릴 시기에는 뭔가 돈 따먹기를 하고 싶은 느낌이 들어서 확 땡겨서 주식으로 베팅 확 하고 조금 벌고 이제 다 갚은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근데 또 주식이 호황이었던 때가 있으니. 그렇긴 하죠. 저는 그래서 사실 방금 리스님이 말한 그 5천만 원이나 아니면 민코님의 돈이나 같은 대출이어도 두 대출은 약간 다르다고, 아니, 그 두 개는 비슷한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막 무시무시한 대출이랑은 좀 다르다고 느끼는 게 그 어쨌든 간에 약간 돈 놓고 돈 먹기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약간 다를 수 있는데 특히나 그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그 집을 빼면은 전세 자금이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쵸. 어차피 민코님은 돈을 그러니까 은행한테 빌렸다고 하더라도 네. 그리고 그걸 갚는다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그 갚는 그 과정이 그 이자를 내는 거를 제외하고 그 원금을 갚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아요? 그쵸. 예, 맞아요. 어차피 나중에 받을 돈이니까.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걸 빌린 동안에 그 이자만 내는 거지.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대출은 별로 무섭진 않은데, 리스님이 한 주식을 위한 대출, B2 이런 거 약간 무섭고, 그거는 사실 그 돈을 제가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장담을 못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저는 리스크 그래서 테이킹을 되게 엄청 하는. 운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원금을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근데 저 궁금한 게 그 은행에서 돈 빌릴 때 그 목적을 보통 쓰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그 투자하려고 빌린다고 해도 대출 해주던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뻥을 쳤는지 진실을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별로 문제가 없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느낌. 저는 네. 별 문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저 또 하나 궁금한 게 리스님 그 아까 5천만 원은 뭐 갚았으니까 됐고 근데 8천만 원 빌린 거 있잖아요. 그 중에 5천만 원 정도는 뭐 집에 들어간 거니까 그렇다 치고 나머지는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5천만 원이 사실 좀 제일 중요하고 사실 쫄리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한 제가 1,000만 원 정도를 제 적금
하나가 끝나면 그걸로 다시 메꿔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거 지금 계산하고 나니까 등골이 막 서늘해지고 이제 돈 좀 덜 써야겠다라는 생각도 막 들긴 했어요.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깰 적금이 있으면 그냥 적금을 깨서 쓰지 왜 대출을 받아서 쓰는 거예요?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그 적금이 되게 좋은 조건의 적금이어서 깨기가 애매했고 별로 깨야지라는 생각을 안 했던 이율이 것 같아요. 높구나. 높은 이율이고 아. 적금은 매달 꼬박꼬박 그만큼 빼기 때문에 제 지갑을 좀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서 아니 근데 제한하는 만큼 대출을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너무 패나요? 네, 너무 팬다기보다는 저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야 되나? 제가 생각하기에 수지태산이 맞아서 저는 했어요. 네. 그래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출 청정인으로서 그 사고 방식이 약간 궁금했을 뿐이에요. 아무튼 그거 좀 잘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출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러하듯이 어쨌든 은행에서 우리가 그 갚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빌려준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가는 그래서 돈과 저는 들어온 돈을 지금까지 미납, 체납 단 한 번도 없어서 카드값이든 연체 공과금이든 이런 거. 대출 연체를 단 한 번도 안 해서 깨끗한 상태인데 신용 점수 같은 느낌이 오히려 근데 저희보다 지금 훨씬 좋을 걸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오히려 대출 저보다 관리를 훨씬 하는 좋을걸요? 거니까. 네. 근데 지금 5천만 원 이제 집 계약금을 냈고 사실 집을 나가면 받는 돈이긴 한데 제가 받은 신용대출은 1년이 만기라 가지고 빨리 메꿔야 돼요. 대환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부터 좀 빡세지네. 그걸 받을 수 있느냐가 빡세지네요. 문제인 게 갖고 있는 5천만 원이라는 그 양이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하죠. 예. 제가 지금 두 번째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8천만 원이라는 게 나왔지. 이제 네. 5천만 원을 막 덥석 빌려주는 곳이라면 이율이 진짜 대빵 크거나 막 여러 가지 출혈을 감수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말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골치는 아프다. 하지만 근데 별로 걱정은 안 네. 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그 물어보세요. 신용대출을 1년 연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율이 높아져서 그런가요? 연장하는 옵션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 계약할 때 딱 기한을 정해놓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도 그러니까 재계약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율이 좀 높아질 수는 있긴 한데. 마이너스 통장하고 그 신용대출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음. 그렇군. 저는 둘 다 받아본 적 없어서 잘 정확하지 모르는데. 않아서 아마 댓글로 누가 좀 짚어주면 좋겠어요. 금융 그러니까 전문가분이. 네, 금융 전문가께서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되게 은행에서 돈 빌리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 또 그 은행 말고 친구끼리 또는 가족끼리도 돈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경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네, 민코 씨 돈 빌려줬다가 이제 돈은 갚았지만 절교한 경험이 있다고 사전에 얘기해 주셨어요. 맞아요. 일단 사실 저도 기본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인 편이긴 하거든요. 그 돈을 빌리고 갚고 돈을 빚을 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팟캐스트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형이랑 엄청 어렸을 때부터 맺은 그 형제 간의 그 맹약이 있어요. 절대 서로 돈을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 저희 형이랑 정했었어요. 우리는 절대 나중에 돈 거래하지 말자. 근데 그 이유가 또 그 가족의 그 가족 간에 이제 아버지 그 형제들 간에 그 돈 문제로 누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냥 그게 나중에 떼인 꼴이 되고 막 안 돌려주고 근데 그 과정에서 엄마 돈을 갖다가 이런 게 엄청 많아서 집안에서 엄청 분위기도 엄청 안 좋아지고 그런 일들이 이제 어렸을 때 있었어요. 제가 한 초등학생쯤일 때. 그래서 그런 판국을 다 보면서 아빠가 막 엄마 돈 갖다가 막 빌려주고 이런 거 막 보면서 우리는 절대 돈 거래 하지 마세요. 약간 이런 게 있었고 이제 리스님이 말씀하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랑 사실 되게 꽤 친했는데
꽤 친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사실 제가 그 확실한 그 물증은 없지만 그 심증으로 되게 스포츠 토토 같은 거를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근데 그게 막 무슨 증거가 있는 건 아닌데 어느 날 나한테 그 카카오톡으로 이 친구가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는 카톡이 딱 왔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게 나는 그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전화를 걸었어요. 이 친구한테. 바로 그걸 카톡을 이 친구한테 이제 전화를 걸었는데 이제 그 전화 거절을 했고 그래서 너 보이스피싱 아니냐라고 하면서 막 제가 그 친구랑 저만 알고 있는 그런 막 물어봤는데 막 맞다고 막 했는데 근데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돈을 빌려고 하는 거냐 목적이 뭐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자기가 제대로 말을 안 해줘. 막 지금 부모님이 되게 아프시다 막 이런 얘기를 갑자기 그냥 생뚱맞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병원비를 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근데 병원비를 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병원비를 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막 자기가 최근에 막 부모님이 아프셔가지고 내가 간병을 하고 있고 막 이런 느낌으로 되게 막 말을 빙빙 돌리는 얘기를 막 하고 그래서 막 조금 묻다가 얘가 제대로 대답을 해줄 것 같지도 않고 해서 그냥 빌려달라 이렇게 50만 원을 빌려달라 한 게 아니었다. 그냥 돈을 빌려달라 했어요. 돈을 빌려달라 해서 제가 근데 저는 친구 간에 돈 줄 때 근데 얘한테 그냥 내가 떼일 각오를 하고 돌려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돌려받지 못할 거 생각을 하고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제가 가진 돈이 많지 않았고 뭐 그래서 그냥 50만 원 정도를 이 친구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고맙다고 언제 한 달인가 뭐 일주일인가 있다 갚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일주일이 돼서 제가 당연히 그 친구한테 연락은 오지 않았고 제가 이제 카톡으로 막 뭐 그때 이거 어떻게 됐냐 뭐 돌려줄 거냐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막 좀 기다려 보라고 막 이런 식으로 당연히 반응을 하고 그 뒤로도 이제 몇 번 접촉을 했는데 이제 돌려줄 기미가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이 돈은 얘가 이 친구한테 떼어 먹었다고 생각해야겠다라고 연락을 이제 한 몇 주였나 몇 달이었나 그냥 안 했는데 그러고 있다가 그 친구한테서 갑자기 어느 날 연락이 와서 왜 나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말을 제때 안 했냐? 너가 말을 안 해서 내가 까먹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5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약간 어쨌든 돈을 돌려받기는 했는데 근데 그거를 돌려받은 입장에서도 나는 약간 무슨 생각을 하겠어. 약간 나한테 신용을 올리기 위한 어떤 투자가 아닌가. 50만 원의 얘를 이렇게 내가 손당하는 거는 얘가 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나중에 더 돈을 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어떤 신뢰가 많이 이제 사라졌다고 약간 생각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연락을 안 하게 그런 일이 있었네요. 근데 되게 약간 뻔뻔하네요. 뭔가 본인이 빌려놓고 네가 말 안 해서 내가 못 돌려준 거잖아. 약간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근데 사실 막 50만 원이 막 엄청 큰 돈은 아닐 수도 있는데 되게 그냥 그 사이에서 그 깎인 신뢰? 그 신뢰가 사라진 경험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 돈이 크다기보다는 왜냐면 돈도 돌려받긴 했으니까. 네, 상실감이 좀 있죠. 그냥. 근데 또 다른 생각으로는 그냥 그 친구가 얼마나 또 궁색한 사정이 있었기에 뭐 때문에 돈을 빌린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빌렸던 건가 싶기도 하고 조금 좀 그랬어요. 좀 그냥 그 경험이. 예. 저는 이해해줄 필요 없고 그냥 인연 끊는 거 맞해요.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저러고 싶지 않아서 빌리지도 않고 빌려주지도 않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좀 맞긴 근데 해. 물론 리스님하고 그 은재님처럼 되게 좋은 어떤 신용관계가 쌓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좋은 신용관계가 쌓이면 그거는 좀 다른 관계랑은 또 비교할 수 없는 약간 신뢰도가 또 생기는 것 같거든요. 또 다른 차원에 해본 적은 없지만 근데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저는 약간 그 잃고 싶지 않아서 배팅을 안 하는 거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아까 그 돈을 빌려갔던 되게 친한 친구였어요. 제가 거의 님들만큼
저한테 되게 친한 친구였고, 그니까 근데 그때 내가 50만 원밖에 못 빌려줬던 거는, 그냥 그때 내가 돈이 되게 없는 인생에서 되게 돈을 많이 못 버는 그런 시기였어요. 돈을 버는 시기가 아니었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바질님한테 내가 지금 돈이 너무 갑자기 필요하다, 뭐 어머니 수술 때문에 그래서 막 500만 원 빌려달라라고 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바질님한테. 그러면 돈 빌려주실 주실 거예요? 500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되면 50 정도는 빌려줄 갑자기요? 수 있죠. 갑자기 우정 테스트. 아니 근데 50이 아니라 500만 원 빌려달라고 한 거잖아요 지금. 500. 근데 뭐 그렇다고 500을 다 줘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저는 50 주고 그냥 뭐 그걸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 언제까지 갚아 이러고 말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빌려줄 수 있는 만큼을 빌려주는 건 맞는 것 같고, 그 빌려줄 수 있는 만큼의 기준은 아까 민코님의 기준이랑 비슷한데, 그냥 없는 셈 칠 수 있는 돈. 그러니까 내가 못 받아도 그래 이 돈 못 받지 뭐라고 생각해도 그냥 그렇게까지 억울하지 않은 정도의 돈을 빌려주지 않을까요? 근데 그건 저는 500만 원보단 적을 것 같은데 민코님. 우리 우정이 되게 우정의 가격을 매길 수가 있었네요. 있어요. 500만 원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하면 나는 손절 친다. 아 진짜? 왜냐면 나의 사정도 있는 거니까 내가 500이 없으면 어떻게 그거를 없으면 못 빌려주는 생각하지 거지. 않는 사람이면은 뭐 그리고 돈 문제면 끊어내야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제가 민코님이 빌려달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최대한 그래도 빌려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민코님은 좀 신뢰가 갚을 것 있어요. 같아? 리스님도 마찬가지고 좀 신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허튼 데다가 쓰기 위해서 나한테 빌리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약간 허튼 데라고 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100% 있다고 생각이 됐을 때 빌릴 것 같아요. 네, 감동이다. 두 분 다 약간 그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제 얘기로 넘어가면 네. 저도 네. 바질 씨처럼 최대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왜냐면 빌리는 것도 되게 저는 모양 빠지는 느낌이 크고 갑을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 친구였더라도 친구 같지 않은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얘한테 돈을 빌렸지라는 생각에 뭔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내부 관계. 하지만 이제 엄선하고 엄선해서 이제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돈을 빌린 친구가 은재인 거고, 은재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결혼하면 축의금 많이 줘야죠. 축하드립니다. 좋네요. 따스한 관계네요. 네, 그리고 저희 그 리스 가문이 조금 돈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저 포함해서 즐겁게 산다. 가족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또 돈 빌려주는 얘기 하는데. 네, 즐겁게 사시는 것 같고, 제 동생은 저한테 빚이 한 3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조금씩 줄여가고 있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자기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한테 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너가 갖고 있는 쓸모없는 물건들을 다 갖다 팔고 당근해버리고 집에 오는 택배의 숫자를 반의 반으로 줄여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꼰대질을 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제가 빌려준 돈이 300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꼰대질 할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명분 완전 그런 있고 그쵸. 진짜 완전 있고, 근데 그 300을 이것도 떼인 돈으로 생각하셔서 빌려주신 거예요? 아니면 진짜 그 상환을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300에 대해서? 저는 좀 두 분하고 느낌이 다른 게 뗄 거라고 생각하면 빌려주지 않고요. 빌려주면은 무조건 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달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좀 지랄 맞은 구석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태도를 가져야 되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활용 정점인데, 제가 아까 5천만 원이 네. 집 계약금이고 1,500만 원에 뭐 제가 빌려준 돈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리스 네. 팝한테 빌려준 돈이고 상환 받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보내주시더라고요. 얼마를요? 1,500만 원이요. 물론 이 돈도 결국엔 은행에서 나온 돈이고 이제 갚을 때까지 이자가 이만큼 그쵸. 나온다라고 해서 이자까지 전부 다 붙은 돈으로 이제 리스팝한테 청구를 했죠.
어쨌든 가족 관계에서의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도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이런 식으로 이자까지 해가지고 다 받는다. 그런 관계다. 전 다 받는다. 저한테 대출을 원하시면 좀 각오하셔야 된다. 정신적으로 근데 피곤하게 저는 만든다, 나는. 저런 태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약간 그 일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좀 방어적인 태도로 난 빌려주지도 않고 빌리지도 않는다 이런 느낌인데 리스님 빌려준다. 내가 빌리기도 한다. 그치만 끝까지 따라간다. 약간 이런 되게 적성이 가득한 태도. 빌렸을 때는 이제 피곤하니까 최대한 빨리 갚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은행은 따로 보채지 않지만 아는 지인한테 빌렸을 경우에는 그건 인간관계를 담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해가 되면 더 큰 걸 잃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빨리 피곤한 일을 없애는 편입니다. 지금 리스 신용 점수 올라갔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저는 이제 대출 무지랭이로서 그 친구한테 빌려주는 거랑 가족한테 빌려주는 거에 어떤 신뢰도의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서 리스님이 이제 지구 끝까지 따라갈 각오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가족은 조금 더 쉽게 따라갈 수 있잖아요. 약간 친구는 막 잠적해버리면 어쩌지? 약간 저는 지금은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맞아요. 어때요? 약간 다른가요? 가족이라서 큰 돈을 빌려준 걸 수도 있어요, 사실. 좀 잘 짚으신 게, 진짜 저보다 악독한 친구가 저한테 돈 떼고 이제 달아나면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단이 없다면 이제 지금 이 발언을 그때 가서 수정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일단 가족한테 빌려줬기 때문에 큰 돈 빌려줬고 따라간다라고 얘기했지, 친구는 사실 100% 확신하지는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주 흥미로운. 근데 저도 좀 대출에 조금 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냐면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집 구하면서, 그러니까 독립하면서도 뭐 되게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전세로 들어가니 아니면은 뭐 보증금을 높여서 월세를 줄이느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근데 저는 되게 보증금으로 큰 돈이 들어가는 것 자체도 약간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는. 왜냐면 그것도 제 돈이 약간 누군가한테 묶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쵸.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해서 되게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식으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그러지 않았어도 됐겠구나. 뭐 대담해졌어도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요즘에. 맞아요. 그래서 저는 바질 네. 씨가 이번 미국 출장과 여행에서 약간의 각성의 계기를 좀 마련한 것 같았었어가지고 핸드폰을 어떤 220만 원짜리 핸드폰을 크게 딱 지르면서 나도 이제 쓸 때 쓰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이제 다짐의 말을 저희 카톡방에 남겨주셨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약간 소비나 돈 이런 거에 되게 좀 보수적이고 좀 많이 안 쓰는 편인데 약간의 이제 빗장을 이렇게 걷어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래서 하고 저는 있어요. 바질 씨가 제 소비 습관 낭비벽을 아주 한 5%만 가져가시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더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약간 질생질생. 저 완전 동의해요. 저도. 네, 저는 enjoy my life. 네. 그러니까 민코님도 내년에 저랑 좀 더 비슷한 부류잖아요. 그분은 좀 검소하시죠. 맞죠, 맞죠. 예, 저도 돈 쓰는 거 좀 무서워하는 부류인데, 근데 저도 진짜 팟캐 녹음하면서 많이 바뀐 것 같고, 왜 저희가 오마카세 까면서 너무 취향이 고도화돼서 비싼 거 사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막 이런 거 되게 깠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냥 근데 그 이후로 해외여행도 생각이 깠죠, 좀 아주. 몇 번 바뀌어가지고, 확실히 좋은 거를 좀 사보고 먹어보고 입어봐야 취향이나 관점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고, 사실 그건 되게 중요한 자산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어서. 하지만 그런 대출은 조심해야 맞아요. 된다. 그건 맞죠. 그쵸.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랑 마찬가지로 대출도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선에서 딱 하는 게 중요해, 제 생각. 맞아요. 근데 그거를 적정선을 알려면 좀 해보긴 해야 된다.
아, 그건 네. 맞아. 그건 아니면 맞지. 이제 아니면 자기 내부적으로 좀 그 기준을 정하든지 어쨌든 뭔가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대출 이야기가 있거나 아니면 저희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점, 생각난 점, 더 얹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이나 뭐 어떤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듣고 반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궁금해요. 네. 먼저 저희 애청자분들의 또 대출 스토리도 궁금하고 네. 그렇습니다. 부디 너무 슬픈 스토리는 없길 바라며 네. 돈 떼먹힌 이야기 없길 바라면서. 네. 네, 없길 바라면서 저희 좀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있습니다. 마무리해보시죠. 먼저 하겠습니다. 파바바. 바바바. 바바 안녕. 안녕.